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중국 상하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중국 상하이에 나오게 된 거는 다름이 아니고 내일부터 프레스데이를 시작할 2019 상하이 모터쇼를 취재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상하이 모터쇼가 펼쳐지는 국제 전람회 지금 안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프레스데이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행사가 펼쳐지지 않는 날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공사 인부들이 이렇게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 이제 모터쇼를 준비하고 이제 설치를 하고 이제 그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안쪽에 제가 잠깐 들어갔다 왔는데 아직 이렇게 그 모터쇼 부스를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되게 역시 중국이구나 라는 생각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지금 상하이 모터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상하이 모터쇼, 사실은 반대로 말하자면 서울 모터쇼와 부산 모터쇼를 가장 약화시킨 주인공이기도 해요. 이제 상하이 모터쇼와 북경 모터쇼가 매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치러지는데, 사실 중국 모터쇼가 뭐가 있겠어 라고 하시겠지만 어느새 중국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되었고요. 정말 많은 자동차 브랜드들과 정말 많은 자동차들이 제작이 되고 판매가 되고 생산이 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서울 모터쇼와 부산 모터쇼와 붙어 있는 이 상하이 혹은 북경 모터쇼가 아무래도 한국의 모터쇼를 계속 쪼그라들게 그냥 거대한 전시 공간처럼 만들어 버리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상하이 모터쇼는 미국의 뉴욕에서 펼쳐진 뉴욕 모터쇼와 겹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양에서 또 서양에서 이렇게 큰 모터쇼가 대결을 하는 그런 그림새가 되었는데, 어쨌든 규모 면에서는 이 상하이 모터쇼를 따를 자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왼쪽에 있는 전시관과 오른쪽에 있는 전시관, 그리고 이 앞쪽에 또 두 개의 전시관이 있거든요. 이 네 개의 전시관 다 써요. 정말 아마 미디어 데이 이틀 동안 다 돌아다녀도 아마 다 살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북경에 갔었을 때 이틀 내내 돌아다녔는데도 간신히 그러니까 승용차 부스를 다 둘러봤거든요. 상용차랑 자동차 부품 부스는 둘러보지 못할 정도로 말이죠. 어쨌든 자, 이렇게 상하이 모터쇼 현장에 와게 됐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차량들과 어떤 부스들, 어떤 브랜드들이 이제 관람객들을 환영하게 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모터쇼라고 한다면 사실은 중국 시장이 워낙 크고 또 부호가 많아서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제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고급 럭셔리 카들이라든가 슈퍼카들, 이런 차량들을 좀 선보이는 게 굉장히 주된 이벤트라고 했다면, 몇 년 전부터는 이제 전기차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브랜드들보다는 조금 더 문턱이 낮기 때문에 중국 중심의 신규 브랜드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자본들이 글로벌 시장을 퍼지면서 기존에 있던 자동차 메이커들을 흡수하면서 기술력을 축적하면서 이제 그를 기반으로 이제 중국 내 자체 브랜드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이 중국 모터쇼는 사실은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의 중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그런 특별한 혹은 호가의 모델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 그리고 중국 브랜드들이 만들고 있는 아주 새로운 자동차들과 독특한 차량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제가 이번 모터쇼를 취재를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브랜드는 역시 지리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리가 볼보를 인수하고 링크앤코하고 볼보 그리고 지리라는 이제 세 가지 브랜드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드디어 볼보의 CMA 플랫폼, 그러니까 컴팩트카를 위한 모듈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지리 자동차의 차량들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를 기반으로 EV 모델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지리가 이 GE11이라는 세단 전기차하고 이제 슌이라는 SUV를 선보이게 됐는데, 과연 이 두 차량들이 과거의 중국차보다 얼마나 발전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도 통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갖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링크앤코도 5번째 모델 05라는 제로파이브라는 이제 모델을 선보이게 됐는데, 링크앤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리의 자본과 볼보의 기술력의
융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 건데, 이 브랜드가 진짜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빠르게 매년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 모델이 또 어떤 모습일지가 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중국 내에서 테슬라라고 불리는 샤오펑 브랜드하고 이제 하이퍼포먼스 SUV하고 슈퍼카를 선보이면서 이목을 끌었던 니오 브랜드도 이번 모토쇼에서 새로운 전기차들을 선보이게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과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국내 브랜드의 진출도 굉장히 눈길을 끄는데, 현대차가 이번에 중국형 산타페하고 소나타, 그리고 이제 그 코나 모델인 엔시노를 공개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외에도 이제 중국형 소형 SUV인 iX25, 그러니까 iX25 또 이제 신규 모델이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발표가 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참여가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컴팩트 SUV인 Q2의 롱바디의 전기 모델인 Q2L e-tron을 선보인다고 하고요. 폭스바겐은 이제 ID 시리즈, 그러니까 자율주행 전기차 컨셉 모델인 ID 시리즈의 최신 버전인 ID 룸즈를 선보인다고 하는데, ID 룸즈는 대형 SUV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맞춰서 개발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쉐보레 같은 경우도 이제 쉐보레와 뷰익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형 모델인 이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게 됐는데, 일단 쉐보레에서는 트랙스의 후속 모델인 트래커와 트레일블레이저를 선보이게 됩니다. 이 두 차량이 과연 어떤 모습을 하게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GM의 경우에는 쉐보레 브랜드와 뷰익 브랜드에서 각각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게 됩니다. 먼저 쉐보레의 경우에는 트랙스의 후속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래커와 트레일블레이저를 동시에 공개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뷰익에서는 이제 트랙스의 뷰익 버전이었던 뷰익 앙코르의 신형 모델, 그리고 작년 북경 모터쇼에서 공개했던 엔프라이즈 EV 컨셉의 이제 양산 모델을 공개할 것 같습니다. 엔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대형 SUV였는데, 과연 양산하에서는 어떤 모델로 모습을 드러내게 될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상하이 모터쇼 개막 바로 전날 이렇게 영상을 좀 찍으면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역시 거대한 규모에 한 번 더 놀라게 되고요. 그리고 또 과연 이 넓은 공간을 어떤 차량들이 어떤 모습으로 채우게 될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사무실이 아니고 숙소로 돌아가서 내일 취재를 좀 준비하려고 하고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펼쳐지는 프레스데이 동안 최대한 많은 자동차들을 촬영하고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이제 중국의 모터쇼를 취재하게 됐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 있고 또 어떤 차량들이 어떻게 데뷔하게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2019 상하이 모터쇼가 펼쳐지는 국제전람에서 인사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